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동산 개념에 뭐가 있어요?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쵸? 복합부동산 쌤 뭐 있어요? 토지와 그 건축물이 결합된 상태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 있어요?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측면에는 뭐가 있어요? 협의 더하기 광의인데, 광의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습니다. 쌤, 준부동산이 뭔데요? 공시의 방법으로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거래되는 감정평가의 대상, 중개의 대상이 준부동산입니다. 그쵸? 경제적 개념에 뭐 있어요? 산본, 생소상. 산이 뭔데요? 자산. 본이 뭔데요? 자본. 생이 뭐예요? 생산 요소. 소가 뭐예요? 소비재. 상은요? 상품. 산본, 생소상.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 뭐 있어요? 환자, 위, 간. 이렇게 있어요. 환이 뭔데요? 환경. 자가 뭔데요? 자연. 자산이나 자본이 아니라는 점. 환자는 늘 어디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야 되나, 그쵸? 돈 벌지 말고 자연으로. 그래서 위는 뭐예요? 위치. 간은요? 공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동산의 분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유명한 것들 뭐냐면은 빈지와 포락지는 늘 나와요. 빈지가 뭐예요? 해안선과 등록지점 사이에 해변 토지로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바닷가고요. 법적으로 소유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활용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고. 그럼 포락지는 뭐예요, 여러분?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거. 등록됐으니까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소유권 인정되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포락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요. 오케이?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서 경치 좋은 데 땅이 있대. 그거 잘못 사면 포락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주택의 분류라고 나왔어요. 주택의 분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의 분류는 크게 여러분, 단독주택 들어보셨죠? 공동주택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택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나눠요. 단독, 공동 나누는데, 이 단독주택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나눠요. 공간이 아니에요. 공관. 아시겠죠? 혹시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는 공간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관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위해서, 관용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공간을 공관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뭐 해외 주재원 이런 데 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를 위해서 공적으로 쓰는 데들을 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해외 주재원 공관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공간이고, 자, 단독주택에 네 가지가 뭐 있다고요?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가구랑 다중주택. 아시겠죠? 오케이, 보셔야 되는데, 요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단독에서 다가구랑 다중은요, 여러분, 둘 다 뭐예요? 몇 층이야? 3계층 이하.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요게 몇 평인데요? 200평. 200평. 한 평이 3.3제곱이니까. 그쵸. 200평 이하. 그래서 평이라는 말씀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뭔데요? 단독주택의 다중과 다가구다. 오케이?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이하가 살아야 돼요? 19세대 이하가 다가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안 까먹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가구는 몇 세대 이하라고요? 19세대 이하라고요.
와, 이거 하면 와 하던데. 와, 진짜 생전 본 적도 없는 암기 방법이라면 사람들 되게 와 하는데, 이거 여러분, 내가 좀 이따 33회 시험 문제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세대랑 헷갈린다니까? 다가구 다세대가 헷갈린다니까? 다가구. 이게 19세대라는 거 알아야 돼. 19세대, 19세대 미만 이하라는 거 알아야 돼. 19세대 이하라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다세대 헷갈려요. 몇 층 이하? 3계층 이하인데, 몇 세대 이하라고요? 19세대 이하라고. 19세대 이하라고. 19세대. 아시겠죠? 와, 씨, 이거, 여기 뭐 반응이 안 좋아요?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다 가구, 이거 있잖아. 다 가구, 이거 있잖아. 다 가구. 그럼 19세대 이거 꼭 외워주셨다니까? 진짜 나와요. 내 33회 문제 보여줄게요, 좀 이따. 아시겠죠? 와, 내 못 믿는 사람들 미치겠네? 와,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고, 와, 쌤, 진짜 신박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다가구 주택 몇 세대 이하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19세대 다가구, 19세대 쌤. 몇 층 이하인데? 3층 이하. 면적은요, 660제곱이야. 근데 660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왜냐면 다 통일됐어요.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330에서 다 통일됐어요. 660으로. 그래서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지. 단독주택은 몇 층 이하? 3층 이하. 다가구가 3층 이하. 됐죠? 그럼 다가구니까 몇 세대? 다가구니까 19세대. 아시겠죠? 나중에 다세대하고 내가 절대 안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중주택은요, 똑같아요. 3계층 이하, 66 이하인데, 여러분 보세요.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요. 누가 등장해야 된다? 학생 또는 직장인. 저 뒤에 가면요, 여러분. 학생과 종업원이 등장해요. 학생과 종업원이 등장한다고. 그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다중에서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중에서는 직장인이 등장해야 된다고. 다중은 직장인.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다중, 공간. 저희는 단다다공 이렇게 외웁니다. 단다다공. 단독주택은 됐고, 다가구는 몇 층 이하? 3층 이하.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니까 19세대 이하고, 다중주택은 몇 층 이하? 3층 이하고,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고, 학생과 직장인이 독립된 거주할 수 있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공동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주택의 분류에는 제가 아까 단독하고 다가구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단독하고 다세대 있어요. 자, 단독에 4가지 뭐 있어요? 다다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이 있는데, 다가구는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19세대 이하. 다중주택은요,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학생과 직장인이 독립됐는데 주거 형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공동주택은요, 여러분, 역시 똑같이 4개가 있어요.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외우시는데, 잠깐만. 여러분, 연세대는 몇 층이에요? 연세대는 4층 이하예요. 아까 우리 단독에서 다가구랑 다중은 몇 층 이하였어요? 3층 이하였죠. 연세대는 몇 층 이하라고? 4층 이하. 맞죠? 연세대는 몇 층 이하? 4층 이하. 자, 그럼 됐고,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어야 돼요? 5층 이상이어야 돼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여러분. 주공 아파트 이런 거 다 15층짜리예요. 네.
뭐 잠실 주공 5단 이런 다 15층짜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기준 15층이었으니까는 아파트는 딱 한 가지 정의로 끝나요. 5개층 이상 끝.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게 나오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연립주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저희 동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연립주택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4계층 이하고 660을 초과하겠구나 라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면적이 넓다는 얘기지, 다른 것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립주택들은요, 좀 규모가 커요. 가보시면. 맞죠? 그리고 다 세대주택은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빌라. 그게 대부분 다 세대예요. 이게 4계층 이하고요, 660 이하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연세대는 몇 층 이하라고요? 4층 이하인데 연립은 660을 초과하는 거고 다세대는 660을 이하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군대 갔다 군대는 안 갔다 오셨구나. 이게 군대 가면 이렇게 담배를 연초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연초. 아니면은 여러분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린 지금 연말부터 하고 있지만 물론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연립은 어떤 거? 초과. 왜?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여러분 좀 크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립주택은 660으로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이게 자꾸 660 이하, 미만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주택은 주택이 연속되어서 설립되어 있는 거니까 땅이 해당되고 있는 부지나 필지가 택지가 크겠구나. 660 초과 이겠구나. 이런 감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 세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4계층 이하고 660 이하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리고 기숙사 보시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나왔죠? 종업원 나오고 공동취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전체 사는 사람 세대수의 50% 이상을 기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의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단독. 두 번째는 공동. 단독에는 뭐 있어요? 다다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이 있고요. 단독주택은 됐고, 다가구는요,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왜요? 다가구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중주택은요,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학생, 직장인이 독립된 형태로 거주할 수 있지만 주거시설은 갖추지 아니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뭐 있다고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몇 층이야? 4층이야. 아파트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좀 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기숙사는요, 학생 또는 누구 살아요? 종업원. 그래서 학교나 공장 등인 거고, 취사시설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총론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32회 시험입니다. 재작년, 이미 2년 전이네요. 여러분이 치는 34회 시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되셨나요? 자,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나왔죠, 여러분? 그쵸? 다 중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포인트만 찍고 갈게요. 660제곱미터 이하. 맞아요? 3계층 이하.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동률 요거 넘어가고. 자, 여러분. 3번.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한 개동의 공동치사시설이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이게 뭐예요? 그렇지. 기숙사. 4번 몇 번이에요? 틀린 거? 3번이에요. 한 번에 보여요?
보세요. 장소 등장했고 사람 등장했죠. 자, 5번으로 와볼게요. 5번으로. 다중주택 또 다른 정의. 학생 또는 죄송해요. 직장인이 아니라 죄송해요. 직장인. 죄송해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중에서는 뭐만 나왔어요? 사람만 나왔죠? 기숙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왔죠.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학생 공장, 학생 종업원? 이거 기숙사잖아. 라고 생각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문 안 읽고 틀린 거 3번, 이거 뭔데? 이거 기숙사야. 읽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맞아. 그렇지? 이거 모르겠는데? 애매해. 막, 세모 이렇게 하세요, 막. 이것도 읽어보고,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맞는 것 같아. 문제를 이렇게 푸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저한테 배우고 나시면은, 아닌 것이잖아. 틀린 게 한눈에 딱 보인다고. 왜? 기숙사는 사람과 장소가 동시에 등장한다고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 어떤 장소?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 이게 뭔데? 기숙사. 답은 3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마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개론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되게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체감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운 지문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푸시면서 자꾸 체득하셔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3주 전에 쳤던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세대 몇 층이야? 4층이야. 맞죠? 다중다가구 몇 층이야? 3층이야. 맞죠? 자, 층수가 4층이래요. 다중다가구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되죠? 맞죠? 맞죠? 그럼 답은 1, 3, 5 중에 하나네. 그쵸? 맞아요?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데요? 그렇지.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겠네요.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만데? 600. 3번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뭔데? 다세대. 끝. 3번 문제였어요. 3주 전에 친 33회 문제 3번 문제였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연세대 4층이잖아. 660 이하네? 다세대 쌤. 끝. 실제로 성한테 물어보니까 몇 초 걸려서 물어보니까 한 3초 쌤? 한 3초 걸렸어요. 딱 얘기하더라고. 연세대 몇 층이야? 4층이야. 4층 딱 나오잖아. 그럼 다 날리고. 세대. 차이가 뭔데? 여러분 말씀하셨잖아. 660 초가면은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660. 다세대.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다가구인가? 이거는 왜 나오지? 19세대 이하 맞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3번 읽지도 않아. 1번, 2번 끝. 답은 5번. 3주 전에 주셨던 실제로 3번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참고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택의 분류에서 3가지가 더 있어요. 3가지가 더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줄임말로 도생이라고 합니다. 도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 보셔서 그렇지, 곳곳에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노량진도 있고 다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스파르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스파르타. 왜냐면요, 영하 300이라서. 300세대 미만. 그분들이 어디 산다고요? 도생에 산다고요, 도생이. 알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오케이? 300세대 미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는 많이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뭘로 많이 짓냐면요. 요거 소형주택으로 많이 지어요. 소형주택으로. 아시겠죠? 도생 몇 세대 미만이라고요? 300세대 미만. 영화 300을 떠올리면 된다고. 스파르타. 아시겠죠? 300인데 그 사람들이 300세대 미만인데 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자체로 짓는데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은 소형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이 소형주택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죄송해요. 요 원룸형 주택이 뭘로 바뀌냐면요, 이게 소형 주택으로 개정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원룸형 주택이 듣기 좋아요? 소형 주택이 듣기 좋아요? 원룸형 주택이 뭔가 좀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는 이름만 바꿔 놓은 거야.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국민주택 규모고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개정된 거.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요, 이 분양가 이상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아파트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분양가 규제, 즉 상한선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짓고 난 뒤에 네가 분양가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아파트는 이 분양가 이상 받지 마세요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우후죽순 늘어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도생. 이게 혹시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도생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고, 요게 탁 떠오르면 되겠지. 아시겠죠? 노량진 같은 데 그런데 약간 좀 젊은 친구들 많이 사는 데 가면 이런 것들 간혹 가끔씩 보여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준주택입니다.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준주택. 아까 우리 준부동산 했죠? 자동차,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관, 임목,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뭐예요? 준주택. 주택이 준하는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 외의 건축물이죠, 그렇죠? 주택이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닌데 주택의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그게 뭐?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기호단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호단호. 여러분 지오단호라는 옷 브랜드 있죠? 들어봤죠? 지오단호 아니고 기호단호! 미안해요, 못 웃겨서. 못 웃길 수 있잖아. 오늘 반응이 안 좋네. 왜였죠? 그래서 한번 해줘요.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기호단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딱 문제가 나와요. 기호단어 딱 나오고 아무거나 하나 툭 넣어놔요. 그거 답이겠지. 되셨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기가 4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돼요. 출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쉽게 내고 싶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연립주택을 끼워 넣거나 다세대를 넣어 놓는 거죠.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라고 얘기하면서 다중주택을 하나 넣어놓거나 다가구를 하나 넣어놓겠죠. 지금 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방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대 구분형 생활 중 이것만 볼게요. 공동주택의 주택의 내부의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해요. 생활은 가능한데 구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원래 집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는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1인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걸 쪼갠 거야.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를 원래 한 개였잖아. 나눠서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큰 집이어서 문이 여기 있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살고 여기 살 수 있는데 이거를 구분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원래 한 개였으니까. 아시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그리고 분양가 규제 안 받는다. 그리고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가 있다. 소형주택은 원룸형 주택에서 개정된 거니까 34회 올해 시험에, 내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번 시험에. 그리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뭐가 있다?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있고, 세대 구분형 생활주택은요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 수는 있어요.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이 부분 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풀어보면서 보시죠.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 요번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요 표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업에 가장 크게 두 군데로 나누면요, 임대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 나누면요, 임대 공급업 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 나눠요. 뭐 하는 거? 임대업 하는 사람, 그리고 개발 공급업 하는 사람. 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이건 외울 게 없어. 왠지 알아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러니까 임대업 하는 사람도 주거용 임대하고 비주거 임대하고 기타 임대하고, 개발 공급하는 사람도 주거, 비주거, 기타를 공급을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죠. 주거용 건물 임대요. 이거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이거 뭐예요? 아파트. 맞죠? 비주거용은 뭔데요? 상가. 그리고 기타는 뭔데요? 사업시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시설들을 임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임대업에. 아시겠죠? 이 기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업시설들이에요. 되셨나요? 네, 내가 사업하기 위해 갖고 있는 시설들, 이걸 임대해 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세 가지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생각해 보죠. 내가 개발 공급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파트 개발해서 공급해요? 상가도 만들어서 하겠네요. 사업시설도 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임대 개발 공급하는 것은 주거용도 가능하고 비주거용도 가능하고 기타 나머지 뭐 사업시설이나 딴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대 개발 공급은 주거도 가능하고 비주거도 가능하고 기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자, 내가 뭘 제공한다고요?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데, 첫 번째 관리업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주거용 관리해요? 맞아, 아파트 관리하잖아. 상가 관리해요? 관리하잖아. 사업시설, 기타 관리해요? 안 해요? 기타 관리하면 안 돼요. 사업시설 관리하는 것은 관리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리비 내죠? 여러분, 이게 빌라나 이런 사람들 관리비 내거든요. 아파트도 관리비 내는데, 그거예요. 그러면 관리업 있고, 비주거용 상가 관리업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타 관리업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아시겠죠? 기타 관리업은 없다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자기 났어요. 중개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중개업 해요? 안 해요? 하겠지. 중개업을 하기 위해 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중개업 있어요? 없어요? 중개 있어요? 있어요? 대리 대신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대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맡기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대리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건물주가 이렇게 뭐 맡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부끼리 왔는데 명의가 딴 사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대리해가지고 와서 대리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요 부분.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강남에서 근무를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중개사님 혹시 수익률 한 4%대의 건물 있으면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70억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지금 현재로서 수익률이 한 4%까지는 어렵고요. 한 2%대 중반 정도도 좀 감지덕지인 셈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요. 그래서 금액은 한 65억 정도 하는데 요거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한 3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갖고 있으시면은 뭐 본전 나오고 수익 창출되실 겁니다. 이후에. 이게 뭐예요? 투자 자문이에요. 자문이 뭔데? 도움 주는 거,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게 투자 자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관련 서비스업이죠. 그쵸? 그럼 보세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직접 투자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아시겠죠? 내가 그 일에 직접 하는 거예요?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거라고. 맞죠? 그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업 틀렸다고. 자, 그럼 보세요. 금융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돈 이렇게 막 빌려주고 막 선생님 보증금이 없어요. 막 이런 거. 돈 빌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투자도 하면 안 되고 금융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린 뭐만 한다? 투자 자문만 한다. 이해되셨나요? 왜? 관련 서비스업이니까. 중개대리 서비스 오케이. 투자 자문 서비스 오케이.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감정평가. 여러분이 늘 감정평가 하실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기 있는 아파트 얼마 정도 해요? 딱 물어봐요. 한 8억 5천 정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 한 거예요. 맞잖아. 가격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직시해주면 이게 감정평가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업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잖아. 맞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을 가장 최전방에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쌤 중개사님 저거 아파트 가격 얼마요? 8억 5천 정도 합니다. RR층 기준으로. RR이 뭐예요? 로얄층, 로얄동. 이런 업계 용어 다 써요. RR. 로얄동, 로얄층. 그래서 RR 기준으로 한 8억 5천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대 공급업은 외울 거 없죠? 임대업,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 주거, 비주거, 기타인데 관리업에서, 관련 서비스업에서 관리업 뭐가 없다고? 기타, 관리 없다고. 그럼 관리는 뭐만 하는데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관리한다는 거. 되셨나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 있는데? 중개대리, 중개업과 대리업. 오케이. 그리고 투자업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금융업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투자 자문 맞아요, 틀려요? 맞고. 감정 평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외워놓으시면 한 문제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하나 보러 가시죠. 자,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다 맞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의 표준 분류표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배운 제자님들의 특징이 있죠. 31회 시험이고요. 관련 서비스업이래요.
그쵸? 그럼 떠오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주거관리, 비주거관리,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맞죠? 자, 잠깐만. 부동산업에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지금 뭐만 물어봤어요? 얘만 물어봤잖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요거 줄책을 했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임계공 나오는 거 체크하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임계공 나오면 찍으면 되겠네? 맞아요? 왜? 임대개발공급업은 위에 있는 거니까.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니까.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다음 몇 번? 4번. 끝. 오케이. 자, 다시 볼게요.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는 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출제위원의 의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 이거 통째로 다 외우면 헷갈릴 걸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련 서비스업이 뭔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당연히 이 위에서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임대업이나 개발공급업이 있다. 그게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보죠.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대개발공급업 고르면 되겠네. 딱 떠올라야죠. 왜? 무조건 다 맞는 거거든. 부동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임대업이나 개발공급업 고르면 되겠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외우고 난 뒤에 나보고 답이 없다 그래요. 문제 푸실 때 관련 서비스업 해당하지 않는 것, 임대업이나 개발공급업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왜요?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니까. 임대개발업은 임대개발업에 있는 거니까. 그쵸? 개발공급업 답은 4번. 끝.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진짜 한 5초? 제 제자님들이라면 진짜 5초? 길어야 10초 이렇게 푸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 이렇게 풀죠. 투자자문? 맞아. 주거용 관리 하나? 맞아. 중개대리? 관련 서비스 맞아. 있는데 이거 개발공급 있는데 이거 부동산 개발공급 있는데 비주거용 관리 기타 관리 아니까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그래서 여기 4번 푸신단 말이에요. 얼마 걸렸어요? 30초. 맞죠? 관련 서비스업 딱 체크하시고 아닌 것은 임계공 물어보겠네. 임계공 4번, 개발공급업 4번. 끝.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죠. 개론에서 분명히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동산의 특성은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10분만 쉴게요. 네.